자, 다음은 공생경제 스토리클럽 및 5060 싱글 프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위한 제안, 공생경제 스토리클럽 제안서. 자, 우리 신영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가 오늘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 아까운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지금 서민경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 6월 달에 1997년의 IMF 때보다 더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어제도 자영업자가 4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저는 15년을 한 길만 왔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가 자꾸 토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의 부자인맥이라는 옛날에 지금 신한은행이죠. 지점장으로 계셨던 분한테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태인들은 잘 뭉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뭉치지 않고 경쟁만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다음 우리가 제가 이런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 대표가 지금 하자는 일이 중국에서는 천하공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00개의 기업들이 모임을 한답니다. 경제포럼같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매일 모여갖고 내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뭔가 공동의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뭉쳐서 3명이 뭉쳐서 아이디어를 내고 각자의 아이템을 다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앉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랍니다. 그래서 세 명이 똘똘 뭉쳐갖고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뭉쳐진 3명이 뭉쳐진 그 기업이 지금은 2,000명이 모여서 그게 재작년 일입니다. 현재 한 달에 수조 원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단합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는 기업 컨설팅을 15년을 했는데 너무 단합이 안 돼. 내 거가 최고야. 남의 거는 무조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생경제 스토리클럽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국제일자리 창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1년에 100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80%가 실패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5년째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가 1,000만 명을 육박했고요. 지금 현재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이 70%인데 지금 9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상복귀해주는 돈이 없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 아이템 있는 기업들 팔로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눈만 떼면 좋은 제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이 너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모 아이템을 집중해서 영업을 했는데 온라인에서 싸게 팔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과 나무랄 수가 없어. 지금 내일 당장 부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덤핑이라도 쳐야 돼. 그러면 그걸로 죽는 거야,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생산자금 어디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기업들이. 사장님, 이거 1억만 있으면요, 어디 납품해가 수익이 이만큼 생깁니다. 사장님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작은 기업들은요, 브랜드가 없어요. 소비자는 브랜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뭉치자. 우리 지금 현재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급하는 사람도 소비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화장품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 다른 제품은 내가 소비자예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화장품에 대해서는 내가 소비자입니다. 누구나가 다 소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분담을 한다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 유통하려면 힘들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홍보하는 사람,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홍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 언론도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속에서 홍보를 잘하는 사람, 이런 기업입니다. 기업의 고객은요, 오늘 여기 제조사 기업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업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소비자? 아닙니다. 기업의 고객은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소비자가 고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도 고객이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을 입을 침을 튀겨가면서 홍보해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말 큰 충성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공생경제를 만들어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서민경제의 대안은 뭐가 있느냐? 그것은 함께 사는, 공생이라는 말은 함께 사는 겁니다. 조만간 방송에서 공생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마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공생마켓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전에 공생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생경제의 발상은, 공생경제라는 말은 앞에서 강의해 주신 우리 원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분은 공생농법이라는 농법으로 1000명을 특별한 소금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만들어서 1000명이 현재 그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포맛이라고 아세요? 우리 조상들은 포맛이라는 거를 문화를 만들었어요. 상부상조, 또 우리가 침묵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포맛이 문화를 현 시대에 맞게끔 재조명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은요, 처음부터 큰 플랫폼에 모든 걸 다 담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들이, 작은 플랫폼들이 큰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의 시대, 히라노 아스시카리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는 플랫폼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지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건 지금까지의 플랫폼은 다 자본가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그죠? 예, 야놀자 다 자본가들이 투자받아서 한 겁니다. 우리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카카오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했지, 카카오가 우리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플랫폼은 공생경제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기본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공동 판매 마케팅이나 공동 수익을 분배하는 이 시스템을, 마케팅은 우리가 함께 뭉쳐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생 마케팅, 그 다음에 플랫폼이 필요한데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기보다 우리는 이미 사람들을 모아놓고 플랫폼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됩니다. 좋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만의 플랫폼도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교육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협동조합이 나오기 이전부터 협동조합 강의를 했는데 사장님 협동조합이 뭐예요? 협동조합은 머리가 아파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10,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다 유명무실해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외국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영상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협동조합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늦어요. 수익을 일으켜서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한국에 사는 협동조합들을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실패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동조합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돈이 빨리 안 되면요 떠나버려. 눈만 뜨면 좋은 정보 많아요. 저기 가니까 돈이 얼마가 된다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을 제공하면 거기 그냥 또 폭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공생경제 시스템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걸자가 털렸네요. 생산, 공급, 소비, 판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생경제 시스템은 서로 다른 경제 주체가 어우러져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4차 산업시대의 컨버전스 융합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생경제 스토리클럽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임을 앞으로 이런 모임을 테마별로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모임을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월드비즈클럽 비즈니스를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클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프렌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5060 싱글 프렌즈, 싱글들의 모임. 그 다음 묶어놀자 클럽, 이거는 제가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묶어놀자 클럽은 대구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전통놀이 문화 클럽, 이거는 세계 전통놀이 문화는 예전에 막걸리를 강북구청장님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강 예방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클럽이라든지 그냥 다양한 이런 모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제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프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서로 시스템에 참여해서 함께 소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여갖고 수다만 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서 뭘 할까요? 어떻게 모임을 참여할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오늘 이 설명회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몰라요.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서민들이 내가 너무 어렵다 스토리 얘기하시고, 비즈니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 꿈이 뭡니다. 아니면 나는 무슨 제품을 먹었더니 이런 체험을 했다. 아니면 좋은 일 하는 체험 스토리. 그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맞게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두 회사의 아이템을 콜라보를 합니다. 왜 시너지가 나는지는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사장님하고 이분하고 맞네? 같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중개 시스템입니다. 자, 이래서 각각의 지역별 모임을 했고요. 이 그림이 예전에 제가 주제를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묶어놀자 클럽은요. 그동안에 골프 모임, 그 다음에 뭐 등산 클럽, 여행 클럽, 뭐 테니스 클럽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클럽들은 그냥 모래성에 쌓은 회원들 모임입니다. 우리는 선과 선이 연결되는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묶어놀자는 외식, 문화, 스포츠, 관광, 영상사업, 소모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묶어놀자는 야놀자라고 아시죠?
야놀 잘하는 앱보다 묶고를 잘하는 앱은 가치가 10배 이상 있다. 이런 평가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표가 등록이 돼 있고요. 묶고놀자는 결국은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여행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조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조직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합리적인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보세요. 자, 먼저 조직은요, 이런 주도적인 지도자, 리더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갖고 실행하고 영업하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이것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금만 있다고 조직이 된다? 안 됩니다. 비비코가 예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적어도 100억 정도는 깨먹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왜 안 되느냐?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그 참여한 사람들의 감성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자 그룹은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33개 단체나 기업 아니면 협동조합들이 함께 공동으로 주관을 할 거예요. 그 33개 기업을 제가 앞으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SPC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도 공유할 거고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저는 그 업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1인 기업이고 공동 창업하고 특판 전문가들을 모집을 할 거고요. 기초 자금은 운영 임원을 저희들이 100명을 모집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원이 9명입니다. 협동조합 지금 설립 신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임원들을 앞으로는 100명을 만들어서 각각 클럽별로 지역 회장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나 생산 공급은 제조사나 개발사, 소상공인들을 모집을 해서 착한 기업이라는 걸 가지고 브랜드로 저희들이 언론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냥 이 속에서 물건 사고 내가 소비를 했는데 그냥 소비하는 거는 이제는 소비자가 현명해서 똑똑해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었는데 돈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역발상이고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생경제 스토리클럽의 회원이나 사업단에 어떻게 가입하고 수익이 어떻게 배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회원은 분류가 있습니다. 준회원도 있고 정회원 있고 공동창업 회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월 약정의 이상의 저희들이 할인 쿠폰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회원 이상, 정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신 분, 여기 정회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회원 이상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앞으로는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한 5회까지는 그냥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회원 이상만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아이템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해줄 건지 도와줄 건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스토리를 홍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할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할인이 아니라 이 쿠폰을 이용을 해서 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쿠폰을 미리 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배당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이템을 개발하듯이 했지만 저는 이 마케팅 전략을 5년을 연구했습니다. 30년 된 프로그램부가 너무너무 대단한 아이템이다,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오늘 나중에 이제 강의해 주실 우리 후이자 회장님이 한 3분의 2는 이해하셨죠? 그러나 100%는 아닐 겁니다. 왜? 제가 5년을 연구했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이해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하는 방법을 제가 우리 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배당을 해드릴 겁니다 라고 세상에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남의 거를 잘 뺏겨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해놓고 공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회원가입은 굉장히 쉽습니다.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은 입회비 11,000원만 내면 돼요. 부담 없죠? 근데 배당을 해드려요. 조건은 한 달에 한 명 정도 회원을 모집을 하거나 한 달에 11,000원 쿠폰만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그 쿠폰을 구매 안 하고 한 명을 모집 못해서 그럼 50%만 지급하는 금액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정회원은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27,500원에 쿠폰을 구매해서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고객이 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인 창업은 55만 원에 한 달에 5만 5천 원. 그 다음에 공동 창업은 110만 원에 5만 5천 원. 그리고 또 이제 대리점이나 공동지점은 55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는 표를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 금액의 20%에서 10%, 10%에서 20%를 적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선배당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한 지 한 달쯤 돼야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 이 우리가 회원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유치했는데 이익이 없으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이렇게 20%를 20%, 15%, 10% 이렇게 드리고 이 관리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내가 회원에 따라서 30%에서 100% 예,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방문 판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이 공생경제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예, 명분입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자는 그런 명분과 그 다음에 공유경제 예, 그래서 수익을 쉐어하자 같이 나누자 내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했어도 그 이익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이것이 핵심 가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한 10몇 분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듣고 그대로만 있으면 이거는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확산을 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는 거에 배당을 드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10명이 뭉쳐서 17번 같이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이렇게 회원들을 모집을 하다 보면 인프라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생경제 융복합 시스템의 발상이잖아.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최 사장님 지금 무슨 일 하시죠? 그 병원 마케팅하고 저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네네. 그러면 병원에 우리가 고객을 보내주면서 이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나요? 네. 우리 회원들에게 할인해 줄 수 있죠? 그 병원 통해서 이제 그 발전기금을 예, 그렇죠. 예, 그 이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공동 소비하자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정도는. 그래서 의무적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멤버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지금 우리가 신문을 2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도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함께 공생을 같이 살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은 분배를 하자.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끼리 뭉치자는 뜻이에요. 제발 따로 놀지 말고 전부 따로 놀아. 너무너무 힘든데 다 따로 놀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기존의 유통 방식은요, 어땠습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원가가 20에서 40%가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사의 수익은 15% 가져가는데 우리는 운영비만 있으면 돼요. 6%에서 9%, 뭐 3%에서 5% 정도만 운영비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어요.
50%, 80%막 이렇게 가져가요. 35%. 우리는 이익을 최소화시켜 유통이익을. 다만 차이점은 이 일반 유통에서 내가 구매를 하면 한 10% 정도 포인트 적립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남는 유동 인구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에서 20%를 적립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고 남는 걸 갖고 우리는 공동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후이재 회장님이 얘기하는 새우도 키우고 발효 식당도 차리고 도시락 사업도 하고 우리가 테마파크도 하고 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상이 전환인가? 광고 볼게요. 지금 우리가 광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광고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은 기업이 어땠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광고를 하면 오히려 내가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공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상품 구매, 가성비, 우수한 제품, 공동 구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지출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 소비를 하면 그 속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 우리는 또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원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10,000명이 모여서 하루에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 그럼 500원을 적립하자. 한 달에 하루에 얼마 남아요? 김종환 대표님 얼마 남아요? 500원에 100명이라고요? 10,000명. 10,000명? 그럼 5천만 원인가요? 하루에 50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1억 5천입니다. 사업을 차릴 수 있어요. 밥 한 끼 회원들이 그냥 먹었을 뿐인데 이것이 인프라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유저를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많은 강남에서 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단계 고수였어요. 다단계에서의 리더도 해봤고 센터도 운영을 해봤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방식. 저는 지금도 제가 그냥 이거 놔두고 내가 다단계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겠죠. 자신 있죠. 근데 나는 벌지만 누군가는 못 번다는 거예요. 그건 공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거나 카카오처럼 아니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오래 못 가죠. 자, 그래서 소비자 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휴 마케팅을 합니다. 기존의 협동조합 잘 안 되는 데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군데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김종환 사장님이 엊그제 부산에서 또 굉장히 큰 일을 하실 분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휴 마케팅 단체도 발전기금이 되게끔 기존의 협동조합이 잘 안 되는데도 수익이 되게끔 이렇게 공동 마케팅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단지 개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테마단지 개발을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설계를 뜨고 돈을 들여가지고 분양을 해요. 그건 기존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테마 개발 들어갈 것도 없어.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 LED는 어떻게 넣고 건축공법은 어떻게 넣고 거기에 아이템이 뭐가 들어가고 계획은 했는데 아직까지 자금 투자 하나도 안 됐어. 그리고 인프라를 먼저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충주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만 평이에요. 그 10만 평의 땅이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에 제조공장이 100개가 들어가는데 개인이 제조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조공장 하나하나가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부에서 협동조합 협업화 단지를 하면요 몇백억이 나와요. 근데 한국은 묵혀지지가 않아. 협동조합도 다 따라하려고 그래. 내가 최고야. 너가 내한테 들어와 이래. 지금은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평 관계입니다. 왜 그 얘기가 있냐면 산자부에서 대구에서 폐교를 협동조합 협업화 단지로 지금 건설 공사하고 있습니다. 287억이 나왔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그 이사장님이 강의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 기업들한테 주니까 리스크가 생기는데 이제는 협동조합 협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 지금 1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58조가 풀립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도난 사람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뭉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2012년도에 서울시의 아이디어에서 제가 방송에 나갔었어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무상으로 하겠다. 근데 자금은 없대요. 예산이 왜 없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10조를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사업을 하게 개인한테 주면 안 돼요. 똘똘 뭉치게끔 주면요 1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플랫폼 개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개발해놓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집해. 우리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 아직 안 만들어. 인프라 모집한 상태에서 플랫폼 만들어도 되죠? 의제 회장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되죠? 네. 왜 되느냐면 플랫폼은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 내고 니즈를 파악을 해서 짓는 거하고 자기 생각만 갖고 지어놓으면요 그거 또 고쳐야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플랫폼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를 우리는 사전에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한테 저는 많이 가봅니다. 플랫폼의 개발자는 이 가상화폐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거 보면요, 아 저거 몇 개월 만에 가겠네, 아 저거는 언제 가겠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전부 다 사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10만 명 모아놓으면 가상화폐 만들면 돼, 안 돼? 100% 되죠. 그런데 오늘 참석한 사람한테는 10분의 1 가격에 주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 안 벌어? 이게 선점의 기회예요. 그걸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만 바꾸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 플랫폼. 우리가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 먼저 우리가 신대방에 있는 휴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착한 나눔 실천 협동조합 설립 들어갔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그냥 모집하면 우리가 모두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역발상 문화카페. 지금 우리 노래방 연합회 회장님하고 얘기한 지금 노래방들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듭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노래방 낮 시간을 뭔가가 우리 시니어들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문화 공간이 된다면 이 역발상이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노래방 협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디어 너무 좋대. 그러면 방이 지금은 6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리 명단을 다 받아갖고 방으로 다 손님들 분배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미 싱글클럽을 제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싱글클럽 회장들하고 제가 이미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냥 싱글클럽을 그냥 막연하게 싱글들 짝 찾기 위해서 한다 이거 하지 말고 좀 품위있게 놀자. 이래서 제가 브랜드를 싱글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싱글인데 나는 결혼하고 싶진 않아. 애인도 싫어. 근데 그냥 친구는 있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행 올 때는 그냥 여행도 같이 가고 아무 부담 없이 이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호이재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 중에는 또 전광판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그 전광판에 우리들의 모든 스토리를 기존에 그냥 방식으로 광고 말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오스크, 단말기를 카페에다가 아니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깔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우리가 스스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종이신문, 플랫폼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기 이런 그릇도 있어야 되고 저런 그릇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공생경제로 성공한 모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축산물의 모든 것을 판매하는 다 한국하는 매장입니다. AZ 쇼핑몰이라고 그래요. A부터 Z까지 다 판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비자예요. 그래서 20억을 모아서 이렇게 건물을 산 거예요. 땅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관광버스에다가 이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올 때 고기 사오고 배당 받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먹고 놀자 클럽. 모이자. 같이 먹자. 같이 놀자. 그리고 같이 나누자. 이 뜻이에요. 자, 외국 사례를 볼게요. 자, 몬드라곤 협동조합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1956년에 5명이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57개의 협동조합들이 공동체로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합원이 74,000명입니다. 스페인에서 7위 기업, 위기가 왔을 때 부도가 나도 이 기업은 부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한 놈 실천 협동조합, 예. 엊그제 저희가 강남에다 이걸 신청을 했는데 글자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이제 반송이 돼서 와서 오늘 다시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안 하고. 그래서 1차 공동 창업을 뭘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데 건설공사나 디지털 전관 키오스크 판매업을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휴카페입니다. 지금 현재 신대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페 안에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넣으면 커피 팔고 빵 팔아서 수익이 아니라 유통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상품은 샘플만 진열을 해놓고 여기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광판은 기존의 전광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 노래방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미장원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광판 하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냅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싶죠? 안 해요. 왜냐면 지쳐있어요. 지금 너무 지쳐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깔아준다면. 그죠? 그럼 우리가 공짜로 깔아주는 대신 뭔가가 우리는 또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전광판을 무료로 깔아주고 우리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예요. 식당은. 맞습니까? 그럼 수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발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광판을 깔고만 영업하면 되죠. 섭외할 거면 공짜로 준다는데 소상공인 10원도 돈 안 들어가요. 오히려 이걸 우리가 고객 보내주고 우리가 광고 다 해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광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까는 거를 영업권을 누가 줘요? 아무나 안 줘요. 우리 회원들 아니면 안 줍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AI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공사,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사를 모집을 할 건데 지역권으로 이 두 아이템들을 키오스크까지 모아서 지역권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남지사다. 그러면 내가 영업하지 않아도 수익이 되게끔 그걸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광판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그러면 건설 인테리어 공사까지 붙이면 지사가 돈을 벌게 만들면요 조직은 그대로 갑니다. 이걸 제가 창사형이라는 사이트하고 같이 갈 거예요. 창사형의 회원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거기에 광고를 못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 비용을 3,300, 5,500을 내라 무리입니다. 이걸 협동조합을 하잖아요. 550만 원씩 6명이 뭉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출도 가능해요.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같이 뭉쳐서 가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문의오는 대리점 이게 이제 광고비예요. 그래서 그 대신 또 배당을 그만큼 해드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창업에 이게 글자가 잘못됐나? 자,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신대방에 카페를 인수하고 노래방에 이제 낮 시간을 이용하는 이런 공동창업을 하는 거는 항구자가 110만 원. 근데 이거를 배당을 해드리는데 10만 원씩 50회를 드리고 착한 소비 이용권을 50회 드리고 5만 원씩 공생경제 적립을 5만 원씩 드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오늘은 비공개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을 만들어서 이게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줄 수 있구나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가 싱글 브랜드입니다. 자, 디자인 괜찮나요? 예, 내일 아침 이제 상표 등록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카톡에 제가 올리지 않았고요. 노래방이 낮 시간을 활용해서 시니어 멤버십 문화 카페입니다. 왜 5060부터 먼저 했냐면 싱글 브랜드랑 공동 브랜드로 2030, 3040, 5060, 7080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5060부터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나이인데 그러면 먼저 5060 싱글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커뮤니티가 돼야 되고요. 친목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보야라는 사이트 아세요? 아시는 분? 오, 많이 아시네.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알려주세요. 거기까지는. 예,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자, 거기는 그냥 이 사람과 매칭해 주는 것 뿐이야. 오프라인 모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래서 앱은 우리 후이자 회장님이 개발하시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여행 동호회를 진행을 하고요. 여행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자본금이 6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자본금이 3천만 원인가 그 정도만 돼도 여행 등록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5060 싱글들의 안정된 노후와 건강 예방 사업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싱글 브랜드가 싱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매니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가능해요. 우리 김종호 사장님 와이프 있으시죠? 근데 친구 중에 싱글이 있어요. 그럼 소개할 수 있어요. 그게 매니저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방에 텅텅 비어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싱글 브랜드로 간다면 새로운 하나의 문화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로드맵입니다. 5060 싱글 브랜드 1호점을 우리가 정회원하고 공동창업회원을 모집을 하고요. 이 회원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면 그 다음에 앱하고 웹을 개발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고 전국 지사 모집하고 그 다음에 싱글 모임에 지역별로 회장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040을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3040 가고 그 다음에 7080 마지막에 2030이 갑니다. 그래서 싱글 브랜드는 배우자가 있는 분도 가능하고요. 고소득이 가능해요. 왜 고소득이 가능하냐? 내가 소개한 싱글을 이 사람이 여행을 가도 수익이 생기고 제가 앞으로 이벤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이벤트를 해도 그 이벤트에 참여해도 수익이 돼. 그래서 그것이 전산으로 내가 소개한 사람이 오늘 여행 갔네? 나도 모르는데 여행 가면 수익이 착착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이제 수료식을 하고 수료증까지 발급을 한 사람들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언론 방송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늦어도 3월달까지는 되겠죠? 예. 지금 우리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박을 대표님이 이 사이트를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홍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글을 광고하는데 다른 사람 9명을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도 내 글을 광고해 주는 거고. 그래서 10명이 한조가 돼서 공동 광고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면
전화 끊고 나면 이 사이트가 그냥 띵 떠요. 회원가입 어렵잖아요. 여기서 회원가입 시키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오늘 보세요. 늦게 오셨지만 우리 후이사 회장님은 우리 저 안혜영 사장님이 소개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안혜영 사장님은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됐냐면 우리 여기 지금 늦게 오신 최유진 사장님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면 섭섭지 않게 나누면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걸 하자고요. 그러면 서운하지가 않아요. 인맥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착한 나눔 시천 유수와 서민의 소리 서울시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종이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을 만들 거고요. 이 편집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사회를 봤던 우리 박상인 대표님 잠깐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칼럼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예, 명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만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홍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서민경제 살리기 전국 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2일에서 12일 사이에 윤석열 대표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제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15일날 우리가 행사를 하고요. 그 윤석열이 만약에 되면 뭐 여기서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서민경제 살리는 부분과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재창업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업단도 이렇게 전국에 지사를 모집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제가 구미를 내려가서 한국유통신문 오프라인에 전국에 신문 만드는 것을 제가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련된 신문도 우리가 만들 거고요. 그래서 기자로 활동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이 세 가지 모델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행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300평 정도 되는 데에 공생 스토리 카페를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공간이 300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텅텅 빈 공간을 여기에 중소기업 상품도 하고 꾸미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여기를 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공간을, 이게 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생경제 스토리 카페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거를 혼자 하면 어려워요. 협동조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17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오디션도 하고 그 다음에 무대도 만들고 모임도 하고 미니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팔고 이거를 제가 서울시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태리는 이 모델이 성공했어요. 프랜차이즈로. 근데 한국은 없어요. 왜 없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율융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놀자라는 도시락 먹고놀자, 간식 먹고놀자, 먹고놀자라는 타이틀로 브랜드를 지금 10개를 만들어놨습니다. 닭요리부터 횟집부터 해갖고 다 만들어놨고 이거를 먹고놀자 타운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제가 건물 펀딩을 했어요. 반응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만 모으면요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공동 건물로 펀딩을 했는데 문제가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냥 돈을 다 내주고 말았지만 반응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자, 지금 우리가 충주에 테마타운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 협업화 단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만 매입하면요 정부에서 자금 나옵니다. 100% 나와요. 협동조합 협업화 사업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우리 원장님은 오늘 왜 초청했냐면 전통발효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전통발효는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기업 전시장도 들어가고 힐링센터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발효 카페, 전통문화 카페 이런 것들이 각각 테마별로 하나씩 협동조합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사람들 너무 잘하네. 정부가 그래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업이 혼자 하려고 그래. 안 줘요. 정부 정책 사업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요새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죠. 근데 아직은 저는 이러다고 봅니다. 항상 오프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메타버스도 10만 명만 앞에서 우리 원장님 얘기한 대로 10만 명만 모아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각각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하면 정부가 돈을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같이 뭉쳐서 임차장소가 필요합니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금 교육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줘요. 한 군데서 협동조합 강의를 하죠. 5인 이상 뭉치면 무조건 정부에서 1억 줍니다. 안 줍니다. 근데 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5명 이상이 뭉쳐서 사업자 있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해가 요만큼 만들어놨어. 근데 이것 갖고는 우리가 시너지가 안 나. 요만큼 더 도와주면 주겠어. 근데 그거는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 사업이에요. 20인 이상 뭉치면 최대 5억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가 볼게요.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6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협동조합한테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동조합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책을 만들고 저작권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생경제는 역할분담이에요. 각자가 역할분담입니다. 그리고 역할분담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당하는데 방법을 협동조합형으로 배당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저는 15년을 꾸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이 꿈을 저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